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9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는요, 지난 주말에는 대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인데도 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저런 밀린 일을 해결하면서 온 가족이 좀 생산적인 주말을 이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계속 기사를 찾아보다가 최근에 LA 쪽에서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LA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표는요, 제가 2020년 6월에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딱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클릭 수를 저한테 보내주셨나, 이거를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 총 6,200만 뷰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클릭 수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4,200만 뷰가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클릭 수 중에 67.9%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미국에 계신 분들이 무려 24.3%라는 굉장한 클릭 수를 저한테 안겨주셨습니다. 1,500만 뷰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 시간을 지속해 주셨나, 이게 나오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10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무려 13분 넘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준 영상을 평균적으로 시청하셨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총 시청 시간으로 하면요, 거의 30% 가까운 기여를 미주 쪽에 계신,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안겨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미준 채널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미국 쪽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9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 추방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녹색일 뿐만 아니라 모두 1% 이상 상승했거든요. S&P 500이 플러스 1.05%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1.03, 그리고 우리가 예정하는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는 1.2%나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도 0.8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10만 6,600을 넘어섰거든요. 자, 이렇게 3대 지수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까지 상승할 만한 굿뉴스가 금요일에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뉴스부터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요, 6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내용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먼저 페이로를 보시면 13만 9천 건이 증가했는데요. 이 얘기는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일자리가 한 달 동안 13만 9천 건이나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는요, 12만 6천 건에서 많아야 13만 건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왔었는데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좋은 수치였죠. 그리고 실업률 역시도 4월 달과 동일한 4.2%가 나왔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 4.1%, 4.2% 이 정도의 실업률은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가 악화된다, 이렇게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켜버리는 굉장히 멋진 수치가 보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굿뉴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미국 경제의 탄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던 뉴스가 금요일 날 보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일주일치를 봐야겠죠.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딱 봐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악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를 비롯한 메가테크 기업도 좋았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테크 섹터가 시장을 이끌은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의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폭이 넓어진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는데요. 무려 72.6%가 넘어가는 S&P 500의 종목들이요. 지금은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얘기는요, 단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폭락할 확률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 49.2%로 아직까지는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S&P 500이 6천을 넘어섰습니다. 6천이라는 숫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6천을 넘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점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는 16.77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월가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지난주부터 계속 그리드에 가 있습니다. 탐욕 단계잖아요. 하지만 이 탐욕이 극적인 탐욕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마켓 스코어인데요. 마켓 스코어도 지난주부터 계속 과욕하고 탐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76에 매우 과열된 상태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따라서 시장이 지나치게 뜨겁다고 진단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수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픽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가가 무려 19.69%나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크레도의 주가는 이제 한 달 동안 53%라는 굉장한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멘텀이 뛰어났던 종목은 비스트라고요. 8.13% 5일 만에 올라갔습니다. 메타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플러스 7.76%, 그 밖에도 TSMC가 플러스 6.13, 탈렌 에너지 플러스 5.98, AMD 플러스 4.93, 엔비디아 플러스 4.88, 셀레스티카 플러스 4.64, 아마존 플러스 4.18, 넥스트래커 플러스 3.93, 브로드컴 플러스 2.01, 우버 플러스 1.71, 스트래티지 플러스 1.47, 구글이 플러스 1.13, 비트코인이 0.12%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B2는 2.16%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3.08%, 트레이드데스크가 5%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가장 좋지가 않은데요. 일주일 동안 14.81%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더더욱 지금 선물 지수를 보시면 2.81%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말 동안 트럼프가 머스크를 좀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머스크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화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얼굴 한쪽이 좀 멍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왠지 좀 주말 동안 여러 개의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무장관 아시잖아요. 베센트 장관. 베센트 장관과 일론 머스크가 주먹 다짐을 했다라는 기사가 여기저기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루머에 불과했던 이러한 나쁜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사로 발표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요, 평소에 비해서 종목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간만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미준 채널의 그 메인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세계 최대 투자 플랫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베스팅닷컴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분이 미주원에 출연해 주신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요. 이날따라 제가 영어를 굉장히 많이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집하다 창피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에도 우리가 인공지능 활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좀 피력하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까지 포함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은 관련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 읽어드릴 텐데요. 제목은 퀀트 투자 전략이 다시 대세인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하는데요. 매크로 혼란 속에서 퀀트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들어서 정치,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고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팩터 기반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 모두가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정리해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영상의 뒷부분에 잠깐 나오죠. 그때 출연하신 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지로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요, 예전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파픽을 찾아서, 그 얘기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팩터 기반 모델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모두가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한다. 뭐 이러한 현상을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상향식 주식 팩터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전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주식의 밸류에이션, 모멘텀, 퀄리티,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전략이요. 4월의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9% 이상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투자 전략은요, 섹터 및 시장 위험을 중립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산 투자하면서 순수한 주식 선택 알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라는 것은요, 시장의 평균치를 이기는 이러한 초과 수익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파의 반대말은 베타입니다. 베타라는 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소시에타 제네랄 퀀트 전략 총괄 앤드류 랩손이 나오는데요. 2025년 팩터 성과의 지배적인 지역은 유럽이었다라고 썼고요. 특히 유럽 가치 전략이 최고의 상대 그리고 절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팩터 성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식의 펀더멘탈을 측정할 때 팩터가 있잖아요. 그 팩터에는 성장률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있고 수익률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요. 이런 팩터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유럽이 굉장히 유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요, 그 거래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밸류에이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따라서 유럽 주식이 더 이상 많이 싸지 않다는 거죠. 앤드류 랩손은 또한 소시에타 제네랄의 머신러닝 모델이 거둔 강력한 성과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에서는요,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새롭게 출시된 주간 평균 회귀 전략이 포함된다. 회귀 전략이 뭐냐면요. 평균에 항상 회귀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사면 펀드멘탈이 받침이 된다면 결국은 주가는 평균으로 올라간다. 이러한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전략은 현재까지 4.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전략의 매력은 상승장 그리고 급격한 하락장 모두에서 알파를 창출하는 능력에 있다. 상승장에도 괜찮고 하락장에도 시장의 평균을 이겨낸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죠. 소시에타 제네랄이 가장 확신하는 테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방어적 주식 인컴 전략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컴이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인컴은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채권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배당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매달 나한테 수입을 주는 이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견고한 대차 대조표를 가진 배당주, 특히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에너지를 타겟으로 하는데요. 퀄리티 인컴 지수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2022년 채권 매도세 당시와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내구성을 입증했다. 따라서 2025년에는요,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 또 변동성도 극심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죠. 자, 이럴 때는 역시 대차 대조표가 견고한 확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러셀 2000 지수에서 손실을 보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을 걸러내는 소시에타 제네럴의 우량 미국 소형 가치주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엑스정크라고 써 있죠. 엑스정크는요, 정크를 배제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정크라는 것은 여기서 소형 기업 중에 뭐 적자 기업이라든지 거의 수익성이 안 좋은 이러한 기업들을 제외하고 만든 소형주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전략도 역시 올해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따라서 지금은요, 펀드멘탈을 분석해서 조금 더 펀드멘탈이 탄탄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제는 유럽 쪽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늦는다. 이걸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고요. 앤드류 랩소는 하반기에 대해서는 유럽 주식은 더 신중하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스프레드가 이제 역사적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미국 주식이 항상 밸류에이션이 더 높죠. 그리고 유럽 주식은 원래 밸류에이션이 낮은데요. 이 차이가 벌어졌다가 이제는 역사적 평균으로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소시에타 제네랄은요, 이제는 퀄리티 인컴 및 우량 소형 가치주 등 보다 안정적인 전략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무리를 보시면요, 퀀트 투자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시장 수익률, 베타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과거의 미국 증시가 항상 평균적으로 10% 올라갔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도 10%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예전만큼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파 주식을, 따라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식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퀀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이 확실한 이런 주식을 찾아서 투자해라. 이것이 이번 기사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준의 한마디를 좀 읽어볼 텐데요. 좀 말이 길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매의 상당 부분은요, 인공지능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집계 기간이라든지 정의의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전체 주식 거래량의 70%에서 80%가요, 지금은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사람이 사고 파는 것은 20%에서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서요, 고빈도 매매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주식 거래량의 무려 50에서 55%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빈도 매매거든요. 고빈도 매매의 뜻은 뭐냐면요, 강력한 컴퓨터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서 밀리초, 1000분의 1초 단위로 수많은 주문을 생성하고 취소하면서 미세한 가격 변동에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전략은요, 주식의 펀더멘털과는 연관이 없겠죠. 사고 팔고로 계속 반복하면서 작은 수치의 이익을 얻는 이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성장률, 모멘텀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하지만 나머지 비중, 여기 50에서 55%는 고빈도 매매인데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한 20%, 25% 정도는요, 연기금이라든지 뮤추얼 펀드, 자산 운용사 등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는요, 단순한 매매 실행을 넘어서 시장 데이터라든지 뉴스, 소셜 미디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요, 미래 가격을 AI가 예측하고 거래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 월가의 주식 매매는요, 과거처럼 인간의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요, 과거 인간 투자자의 감이라든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던 영역이요,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대체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 거래의 대부분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모멘텀과 같은 계량적 팩터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거래 결정을 위한 퀀트 전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인간이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 거래를 실행하는 과정까지도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퀀트 기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여기 설명해 드렸는데요. 주식 매매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 비슷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매 결정을 한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요. 이들 시스템은 같은 종목에 대해서 같은 시점에서 비슷한 투자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팝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투자의 매매가 알고리즘 아니면 인공지능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요. 수치적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펀더멘털을 가진 종목이라면 인공지능은요. 매수는 대부분 다 매수를 하고 매도는 대부분 매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투자가 가속화되면요. 우리 역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부터라도요. 주식의 펀더멘털과 모멘텀에 입각한 퀀트 투자 매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기사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요. 아무래도 투자의 세계도 그 성향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의지해서 점점 더 많은 매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퀀트 전략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준 구독자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준 채널에서는 사실상 퀀트 전략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어떤 커뮤니티도 이렇게 퀀트에 의존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를 지금까지 진행한 이러한 채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미준 탑 19에 대한 여러 가지 퀀트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제가 미준 탑 19을 이미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놨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시킹알파 페이지에 오셔서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크리에이트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이름을 지으시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티커를 넣으시면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 하나가 있는데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헬스 스코어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스코어로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한번 클릭해 보죠. 자, 미준 탑 19에 대해서 지금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은 저한테 어떤 평가를 줄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5점 만점에 3.78을 받고 있습니다. 녹색을 받고 있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을 분석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는 5종목입니다. 퀀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 종목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요. 12종목은 보유 의견, 그리고 다행히 매도 의견, 강력 매도 의견을 받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롱 바이가 5종목이 나오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한번 클릭을 해보죠. 아마존, 셀레스티카, TSMC, 우버, 그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 이렇게 5종목이 지금 알고리즘에 의하면 강력 매수의 추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매수 종목이 하나 더 있죠. 이번에는 B2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레버리지를 쓰는 ETF가 바이 의견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6종목을 강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awesome, 정말 좋다. You have 6 stocks rated highly라고 나와 있죠. 6종목이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른 투자자들과 비교를 해줍니다.
시킹알파에는 정말 수백만 명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비교 분석하는 건데요. 제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여기 보시면요. 너의 포트폴리오는 탑 5%에 속한다. 따라서 전체 투자자 중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상위 5%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대부분은 지금 15종목이나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종목은 중립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5점 만점에 3.74라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5종목은 배당주거든요. 이 배당주 역시도 굉장히 좋은 배당에 관련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울트라 세이프, 이거는 너무나 안전한 배당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3종목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봐야겠죠. 하나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브로드컴, 세 번째는 메타인데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굉장히 낮긴 한데 그래도 너무나 안전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요. 베리 세이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주 안전한 종목입니다. VST니까 비스트라죠. 비스트라 역시도 배당률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지만 굉장히 안전한 배당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전하다, C등급을 받고 있는 종목은 TSMC고요. 자, 이렇게 5종목의 배당주 모두 배당 관련해서도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를 받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수익률이고요. 또 하나는 모멘텀입니다. 따라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모멘텀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성장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B 플러스니까요. 자,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밸류에이션이죠. 제가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요.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D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싼 주식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건강 진단을 가끔씩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 서머 세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면 포스팅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 본격적인 AI 시대, 알고리즘 시대를 맞이해서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치적 분석을 바탕으로 퀀트 투자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통한 시킹알파에서 추천하는 최고의 미준 탑픽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퀀트 전략을 구사하는 인공지능 바탕의 플랫폼 초이스 스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초이스 스탁은요, 미준 탑픽 중에 어떤 종목에 가장 강력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초이스 스탁의 메인 페이지로 왔는데요. 제가 여기 관심 종목에다가 미준 탑픽을 모두 넣어 놨습니다. 저는 관심 종목에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미준 탑픽 19종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ETF 그리고 비트코인은 빠져 있죠. 자, 미준 탑픽을 쭉 보시면요. 일단 보유 의견이 나와 있다는 뜻은요. 지금 초이스탁에서도 이 종목을 매수했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AMD,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크레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테슬라도 아직 안 팔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알파벳, TSMC도 좀 보유 중이고요. 브로드컴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넥스트래커는 매수 이후에 보유 의견을 지키고 있고요. 탈렌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 에너지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반면 팔란티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셀레스티카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초이스 스탁의 매수 신호를 받지 못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여기에서 옆에 있는 원스톱 진단을 클릭해서요. 조금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분석을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원스톱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지 쭉 나옵니다. 셀레스티카, 크레도, 팔란티어, 탈렌에너지, 비스트라, 브로드컴, TSMC,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넥스트래커, 우버 이런 종목들은요.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이 부분은 지금 시킹알파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초이스탁이 굉장히 까다로운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투자 매력이 뛰어난 종목을 5개 선정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 세 번째 AMD, 네 번째 트레이드 데스크,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5종목이요. 현재 초이스 스탁이 구성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따르면 가장 투자의 매력이 뛰어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미주온 탑픽에서요.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수익률을 체크할 때 이미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 스코어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2개 있는데요. 스마트 스코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수치로 표시한 거잖아요.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AMD 그리고 브로드컴이 현재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결정적으로요. 지금 사면 좋은 종목을 2개 찍어주고 있는데요. 아마존하고 테슬라를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리즘이나 AI는요. 현재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를 추천하고 있다. 그냥 수치적인 분석을 하면 2종목이 가장 좋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저한테 주의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종목이니까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어때? 이렇게 투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스트래티지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인간들이 필터링을 하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구사하는 투자 전략이 성장주 투자 전략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진단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AI가 저한테 투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량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클릭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세와 스마트 스코어를 점검하면서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장세 계속 체크해라. 그리고 스마트 스코어도 계속 체크해라. 여기에 따라서 투자 비율을 조정해라. 이런 지금 투자 조언인 거고요. 스마트 스코어로 검증된 우량 성장주에 집중 투자해라. 너는 성장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 성장주나 투자하면 위험하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한 우량주에만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굉장히 활용하기 쉬운 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고평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왜냐면 지금 제가 성장주 위로 투자하는 것을 이 AI가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고평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조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여기에 입력하시고요. 과연 AI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투자 조언을 두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뉴스 위주가 아닌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 한 분께서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을 비교 분석해 주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2종목 중 어떤 종목이 실제로 우리한테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안겨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아울러서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브로드컴이 지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전망이 기대에 못 미쳐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AI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죠. 보카캐피탈의 킴벌리 포레스트님, 트레이드가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현재 브로드컴을 어떻게 평가하고 AI 중심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관련 반도체 부문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브로드컴에는 메인프레임부터 가상 머신을 만드는 VMware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하드웨어와 기술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종목이고 오늘 주가 흐름에도 반영된 것 같아요. 시장이 원하는 AI 순수 플레이는 아니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 칩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상장하거나 트레이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브로드컴이 여전히 지배권을 유지하되 AI 부문의 성장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AI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 순수한 성장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결국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트레이드 안에서 브로드컴보다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칩 사업 같은 AI 투자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I의 신중한 투자자에겐 어울릴 수 있죠. 지치바이 진짜 순수한 AI 플레이를 원한다면 지금은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칩을 보유하고 있고 프리미엄 가격에도 수요가 높으며 대체제가 없습니다. AI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지금은 엔비디아가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막히는 것이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계신가요? 크게 우려하진 않지만 엔비디아는 확실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도 정부에 수출 허용을 직접 요청했죠. 그는 중국에서 AI의 50%가 개발되는데 미국산 하드웨어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용 활용 가능성 등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중국용 성능 낮은 칩을 따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며 그조차 허용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